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간 시사 가지고 대한민국에서의 평범한 자영업자가 궁금해하는 네. 점을 들고 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전문 저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죠. 일반인 입장에서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궁금한 것만 여쭤보는 네,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네. 요번에 그 G20 예, 정상회담이 오사카에서 예, 있잖아요. 예. 네, 그 이후에 바로 트럼프가 예. 29, 30, 1박 2일 예. 코스로 예. 대한민국에 또 방문을 하는데 예.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분주한 것 같아요. 벌써 G20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에 회담이 있고 바로 또 한국과 러시아 회담이 있은 직후 벌써 한미 한중 한러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만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들어오는데 그 예전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DMZ 방문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그렇죠. 그 DMZ를 방문을 못 했는데 요번에 DMZ 방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방문한다 안 한다 말하자면 액션상 DMZ를 방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아마 기상 악화로 못 갔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그때가 시간이 좀 2박 3일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박 2일은 아니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때 국회에 가서도 연설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맞아요.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온다. DMZ 가나 안 가나. 나는 이게 오늘날 미국과 북한이 이게 마주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라는 걸 놓고 볼 때 DMZ 가는가 안 가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 가서 핵 문제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것인가도 제가 또 그것도 궁금해요. 간다 안 가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는 북한의 가치가 있다. 핵 포기하면 도와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밖에 더 보낼 거 없잖아요. 왜냐면 친서가 그 또 외교적 친서가 또 이렇게 물밑작을 통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편지가 김정은이한테서 먼저 미국 대통령한테 갔지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방문 전야에 또 김정은이한테 보냈죠. 이거는 첫째 외교적으로 답신 형식이에요. 보내준 데 대한 답신 형식. 그 안의 내용을 하노이 회담을 풀고 어쩌고 이렇게 자기네 대북 정책에 대한 비전들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다고. 그건 틀림없이 난 보고 있어요. 단 뭔가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잘 이용해서 북한의 핵 문제도 풀고 당신의 경제도 그러면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거기서 디테일하게 무슨 하노이 회담이 파토 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둘이 방법을 논의하자. 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총론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김정은이는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낸 거고 트럼프는 또 답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편지, 아주 의미 있는 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편지였다 하면 대통령의 현직을 놓고 봐도 그렇고 미국 정치 상황을 놓고 봐도 그렇고 북핵 문제라는 미국의 정책을 놓고 봐도 그렇고 어떻게나 대화로 풀자 일단은. 그런데 당신이 우리 미국하고 요구하는 이것을 정말 약속이나 행동을 잘해주면 우리는 당신의 체제 보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흥미롭다느니 아주 의미심장하다느니 북한 독재자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다 몸에 배인 그 외교적 수사를 보냈다. 난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독재자는 자기 주관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편지인데
연구해 보겠다. 무슨 깊이 생각해 보겠다. 벌써 이거 토를 달았잖아요. 그것만 놓고 봐도 김정은이가 또 이렇게 그런 외교적 수사가 담긴 자기로서는 계속 노래 부르던 거를 편지 내용에 였으니까 거기에 빅딜이요 뭐 그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세게 나가니까 이렇게 나오나 하고 나름 승복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편지에 대한 답신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우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이 되면 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했죠. 지금까지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하고 있지만은 그가 변하면 나도 변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김정은이 너 액션하지 말라. 군사적 도발을 하지 말라. 내가 하는 순간 나도 변한다. 이 뜻이나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만 붙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란 사태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굳이 구태여. 왜냐면 안 갈 확률이 난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도발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컸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좀 친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구태여 그 DMZ 가가지고 그거 아니라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우리 둘 관계는 좋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대북 제재 1년 연장시키요. 무슨 더 러시아요 뭐요. 대북 제재 위반한 은행들 제재 가해요. 그걸 다 동시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편지는 편지고 그야말로 사적으로 니까 나까 주고받은 그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위를 부여할 필요도 없어요. 편지가 왔다 갔다 해서. 그거는 뭐 김정은이가 재빠르게 먼저 편지를 보내다 나니까 우리 둘 관계는 아주 좋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름 북한 독재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 관리를 하면서 제발 너 단 하나다. 도발만 하지 말라.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오바마 행정부 때 당신네 잘못한 거 내가 지금 올라앉아서 아무 도발이 없지 않는가. 이걸 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너 계속 유지하라. 핵실험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더 큰 제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말라. 그 메시지는 하죠. 이번에 그 27일부터 29일까지가 그 스티븐 비건 그 특별 대표가 27일 와서 29일 날 먼저 가면서 북한 쪽이라든지 이렇게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을 할 텐데 협상을 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DMZ 방문을 이 비건은 대북 특별대표로서 할 일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그렇죠. 자꾸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비건이 이란에 갔단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없죠. 이 사람은 그게 업무예요. 그렇죠. 상황관리 업무예요. 그러니까 비건이 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어요. 모든 공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답을 다 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비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대북 담당 뭐 특별대표로서 특별 뭐 관으로서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을 하는 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언론에서는 이걸 갖고 이렇게 이슈화하고 더 그렇게 하죠? DMZ는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네, 상징적인 거. 상징적인 거고 가서 그게 한국 군대만 있다면 안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군대 최전방 미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간 다음에 부대로 가겠죠. 대통령이 그래도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에 그 최전선에 미군이 있는 부대를 방문하는 거는 그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놓고 볼 때 거기에 갈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짧지만 굵게 가려면 짧지만 임팩트가 가려면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또 날씨 상황이 또 나빠질 수 있잖아요. 뭐 또 주말에 비가 퍼붓는다면서요. 맞아요. 가서 만약에 간다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까? 딴 거 없어요. 미군 장병들을 고무해주고 거기서 미군 군인들을 고무해주고 그 사람들 하고 서서 저 북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이거 저놈
당신의 핵 포기하면 우리 미군도 이렇게 여기 전방까지 병력을 내놓을 필요도 없지 않는가. 당신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신네가 미국의 그 의도를 정확히 알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면 보내지. 그 외에는 없지요. 그러면 북한과 트럼프가 다음 회담을 위한 요 방문을 하면서 그다음 북한과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또 여기서 또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도 궁금합니다. 메시지는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도 그러고 실무진들도 계속 주고 있는데 북한이. 그걸 반복할 거예요. 문제는 그 메시지를 김정은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노이 회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깨졌기 때문에 뭐 분강 지역에 핵을 몽땅 폐기해야 된다. 용변만 아니라 네, 그렇죠. 또 다른 제2, 제3의 이관이에요. 이거를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말한 것을 하노이 회담에서 선을 딱 세워놓은 걸 후퇴시킬 수는 없잖아요. 후퇴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밑줄로 긋고 나가면 나갔지 후퇴할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후퇴한다? 그 웃음거리가 돼요. 그러면 그럼 미국 이런 국가에서 의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처음에는 하노이 회담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 연결고리를 해줬잖아요. 이루어지게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뭐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안 되니까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빠져. 이제 나는 미국이랑 친서도 전달할 정도로 이제는 그런 관계가 됐으니 둘이 종전선언도 얘기하고 뭐 이런 그래서 둘이 이제 다이렉트로 하자. 그러면서 대한민국만 우리나라만 패싱되지 않나. 네, 그거 맞아. 북한이 뭐 그닥 대한민국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인정하든 안 하든 당사자국이죠. 이제 그 당사국이 우리나라는 당사국인 거죠. 우리나라는 당사국이지만은 북한이 올려놓는 그 당사국 반열에는 못 들어가요.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딱 한다고 그래요. 늘 삐치지 말라 그래요. 이건 우리와 미국 간의 문제예요. 핵 문제 때문에 하잖아요. 체육교류도 아니고.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촉진자 역할, 조정자 역할, 뭐 성과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바동은 대한민국 정부의 선에서는 떠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한, 미, 북 또는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북한과의 이 3자 회담은 그려질 수가 없네요. 6자 회담이 다시 재개될지언정 한미 북 회담은 3자 회담이 일어날 수가 없네요. 원초적으로. 네.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북한 자체가 못돼 먹은 놈들이 북한을 한국을 자기 바늘에다 놓고 올려준 꼴이 내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자기네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야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북 실무협자들이 왔다 갔다 실무 단계에서 그래요. 실무 1차, 2차 회담 때 실무 단계에서 한국이 끼었어요. 그 비건이 왔다 가고 또 무슨 왔다 가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한, 미, 북 실무자들이 마주 앉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나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지금 그저 그렇게 되는데 이 상황 관리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끼어드는 춤을 추어도 안 준다는 거. 처음에는 자기네도 트럼프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네, 이용을 했죠. 우리. 네, 이용을 한 거죠. 네, 이용을 하다가 이제 뭐. 이제는 둘이 진서를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래 김정은이가 그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 보낸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없어요. 네. 없죠. 네. 그 관계인데 친서 보낼 수 있는 의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는 핵 문제가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하고 공동을 하려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되죠. 그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들 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밝힐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게 담겨 있었다 뭐 이렇게 그 친서 내용에 좀 웃겼어요. 그거를 그 제일 웃기는 웃겼어요. 친서 내용에 그 단어 선택 문장이 아름다움 넣고 그 내용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적들 간에도 친서 보낼 때는 옛날 과거에 미국 소련이 존재할 때도 아마 그랬을걸요. 그거 친서는 믿을 게 못 돼요. 그거 친서 내용에 획기적이고 정말 핵 문제에 진전이 있는 문장이 한 토막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미국 대통령이 길길이 뛸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밝힐 수는 없지만 애매하다는 소리예요.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길길이 뛰죠. 그저 그럴싸하지만은 내용이 없는 편지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도 들리는 편지니까 의미심장하지만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편지 쓴 놈이나 내가 여기다 뭘 담았다고 기억하는 거지. 네. 받은 사람이 그거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편지요. 무슨 편지요. 중요한 편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지는 그래요. 개인 간에도 그런데 국가 간에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그거는 아니죠. 자, 아무튼 요번에 네. 그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야, 그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우리 방한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또 회담이라든지 정말 굵직굵직하고 솔직히 이게 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대한민국으로 놓고 볼 땐 큰일이죠. 네. 심지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도 벌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G20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제 여기서 크게 또 뭔가 지금 움직일 이게 것 같아요. 그 이번에 G20이란 거 딴 거 없어요. 대국들이 이해관계를 놓고 그 극렬하게 그 회담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의견을 피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장이에요. 경제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거지. 북핵 문제 때문에 G20 회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란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가 또 방언을 해서 또 우리 한반도에 대한 그거는 철저히 핵화에 대한 것까지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아우러져 있기 일본까지 때문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요. 평택기지요 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나면 그 인근에 있는 미군기지 자기네가 국민이 파견한 미군기지를 방문하는 건 응당한 거예요. 그 근방까지 안 갔다 하면 그 대통령 자격이 없지요. 군 통수권자로서 응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핵 문제 가지고 나는 트럼프의 그 말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편지다. 아주 우리 둘 관계는 좋다. 하면서도 또 대북제재 1년 연장시켰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김정은 지금은 좋지만 내가 나빠지면 나도 나빠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3차 회담은 어디서건 언제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 게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치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거예요. 미국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대방을 딱 놓고 지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급한 건 김정은이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백기를 두고 나오면 성사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그런 게 기미가 보이고 액션을 취하면 성사되는 거고 그게 없이 지금처럼 계속 가면 성사 안 되는 거고 모든 건 다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방한해서 북한에 보낼 메시지 그건 이리 뒤집건 저리 뒤집건 트럼프가 여태까지 한 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일괄 타결하자고. 네, 이번에 어떤 내용인지 흥미롭다 이러길래 하노이 정상회담 때 보였던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강경한 게 어느 정도 이 김정은이 요구했던 거에 조금 접근된 방식으로 좀 뭔가 해주려나 싶었던 그런 게 생각이 들었던 미 합중국 대통령은 할 수가 없어요. 일괄 타결하자. 북한은요, 저 김일성 족속은 다 감차야 돼요. 이게 국제사회가 용납 안 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항상 1진지, 2진지, 3진지 이걸 다 이게 후보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 했다 하면 한쪽에서는 벌써 이 지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싸잡아서 분광 지역을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 미국은 그거예요.
근데 북한은 요거 내놓고도 여기서 숨겨놨던 거 요걸 또 할 수도 있고 요참 할 수 있는 다 내놨는데 영변지구를 내놨는데 지원이 시원치 않는다든가 자기네 뜻대로 안 되면 또 가동시키겠다고 또 발광질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진짜 살라미 전술이죠 북한은. 그러니까 이걸 미국은 94년도부터 북한을 대하면서 이걸 정확히 다 하는 거예요. 저 94년부터 살라미 전술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젠 그것도 안 됐으니까 빅딜하자 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변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할 수 없다. 자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기함하게 하는 그런 발언은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했는데 대한민국의 뉴욕도 미국의 국익이나 거의 같은데 대한민국을 곤란하게 하는 특히 난 정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임기 체험은 물러날 수 있지만 국토와 국민은 영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